여러분, 단 하나의 발명품이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정말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말이죠. 거대한 사회 변화라는 엔진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어떤 기계, 바로 인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기계 하나가 대체 어떻게 세상을 바꾼다는 거지?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답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상자 밖으로 튀어나온 아이디어는요, 다시는 그 상자 안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쇄기는 그냥 쇳덩어리 기계가 아니었던 거죠. 뭐랄까, 아이디어를 가둬두던 상자 자체를 그냥 열어젖혀버린 그런 열쇠 같은 존재였다고 할까요? 자, 그럼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등장하기 전 그 세상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라는 게 지금처럼 흔한 게 아니라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사치품이었던 시대. 지식이 말 그대로 통제되던 그런 세상이었죠.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요. 14세기에 손으로 한자 한자 베껴 쓴 책 한 권 가격이 글쎄 귀족이 사는 저택 한 채 값이랑 맞먹었다고 해요. 와,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평생을 꼬박 일해도 책 한 권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 거죠. 뭐 정보 접근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라고 봐야겠죠. 이 엄청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필경사였습니다. 주로 수도원에서 수사님들이 몇 달 아니 몇 년에 걸쳐서 책 한 권을 완성했던 거죠. 당연히 엄청나게 느리고 비쌀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쓰다가 틀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결국 지식이라는 건 교회나 왕족, 그러니까 딱 정해진 소수의 엘리트들만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이 단단했던 지식 독점의 벽에 금을 내기 시작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 바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죠. 그의 발명품은요, 이 낡은 정보의 세계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어버린 상자 속의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필사본 시대와 인쇄 시대의 차이가 정말 극적입니다. 속도 한번 볼까요? 책 한 권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리던 게 이제는 몇 주 만에 수백 권을 뚝딱 찍어내게 된 거예요. 비용은요? 평생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던 게 이젠 일반 상인들도 살 수 있을 만큼 확 저렴해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확하고 똑같은 내용의 정보가 이젠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수많은 대중에게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천만. 이게 뭐냐면 1500년까지, 그러니까 인쇄기가 발명되고 50년도 채 안 돼서 유럽에서 찍혀 나온 책의 수입니다. 2천만 권이요. 와, 이건 뭐 폭발적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근데 구텐베르크의 성공이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여기엔 세 가지 핵심적인 혁신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첫째, 튼튼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금속 활자. 둘째, 금속에 착 달라붙어서 번지지 않는 유성 잉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인 만들 때 쓰는 포도 압착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 프레스 기계까지.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시스템을 이룬 덕분에 대량 인수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대한 발명으로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구텐베르크 자신은 말년에 빚에 쫓기다가 인쇄기까지 다 뺏기고 결국 무일푼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 정말 기술 혁신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씁쓸한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인쇄기라는 게 세상에 풀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거대한 파급 효과, 그 첫 번째 파도가 덮친 곳은 바로 종교계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신앙의 혁명, 종교개혁이죠. 이때 등장한 마르틴 루터는요, 그냥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이 인쇄기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활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인쇄기를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막 찍어내니까 순식간에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당시 지상 최고의 권력이었던 교황에게 정면으로 맞선 거죠. 루터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518년부터 1525년까지 독일에서 팔린 책을 전부 모아봤더니 그중에 3분의 1이 전부 마르틴 루터가 쓴 책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의 생각이 인쇄기라는 날개를 달고 독일 전체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 있잖아요. 원래는 그냥 작은 동네에서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하고 붙인 대자보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인쇄기가 이걸 찍어서 퍼뜨리니까 몇 주 만에 전 유럽으로 쫙 퍼져나간 거죠. 딱 요즘 말로 바이럴 제대로 탄 겁니다. 이 사건 하나로 그 철옹성 같던 교회의 권위가 돌이킬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인쇄기가 일으킨 파도는 종교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물결이 과학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정보가 어떻게 과학혁명이라는 거대한 불꽃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그때까지만 해도요, 세상은 당연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이걸 천동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책 한 권을 딱 내놓습니다. 사실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입니다. 바로 지동설이죠. 인쇄된 책을 통해서 기존의 우주관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증명해낸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입니다. 그의 발견은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증거, 바로 달입니다. 망원경으로 달을 딱 봤더니 이게 웬걸, 교과서에서 말하던 완벽하고 매끈한 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구처럼 산도 있고 계곡도 있는 울퉁불퉁한 땅이었죠. 하늘은 완벽하다는 그 오란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목성을 보니까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작은 별 4개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주의 모든 것은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틀렸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은 증거가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을 관찰했더니 달처럼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초승달이었다가 보름달이었다가. 이런 현상은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 때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죠. 그리고 갈릴레오는 이 모든 발견을 별의 메신저라는 책으로 인수해서 유럽 전역에 알려버립니다. 결국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자기 주장이 틀렸다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정을 나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지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정말 어떤 권위로도 억누를 수 없는 진실의 힘을 보여주는 너무나 상징적인 한마디 아닐까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인쇄기라는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세계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인쇄술이 정보를 대중에게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존의 종교적 권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관찰과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학혁명으로 이어졌고요. 이 정신은 인간의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몽주의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더 이상 왕이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연쇄 반응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혁신의 진짜 힘은요, 그 기술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힘은 그 기술이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연쇄 반응에 있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백 년 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그랬던 것처럼 정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지금 이 인터넷과 AI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거대한 연쇄 반응의 첫 단추를 누르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